시청자가 주식을 물었고 이수범이 현명하게 답했다. 안녕하세요. 이수범의 주문현답 진행을 맡은 최슬기입니다. 자, 어려운 주식시장에 현명한 답을 줄 이수범의 주문현답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방송의 주인공 이수범 전문가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수범의 주문 현답을 맡게 된 이수범 전문가라고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과 이슈 속에서 중심을 잡기 굉장히 어려우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 투자라는 목적지에 잘 항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나침반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저희가 분류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시장 상황과 특징주 섹터에 대해서 먼저 좀 깊숙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물려 계신 종목이거나 혹은 고민 있으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추천주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주까지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이 추천주 받아가시려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수범의 주문현답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자, 문자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세히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역시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범의 주문현답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수범의 주문현답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의 최신 이슈와 또 가장 뜨거운 업종 분석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오늘의 빅 이슈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자, 이수범의 주요 포인트 픽. 먼저 첫 번째는 반도체 실적주 증권과 관심 폭발, 그 수혜주는? 자, 두 번째, 러시아산 목재 가격 폭등. 네, 오늘의 빅이슈 두 가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반도체와 목재가 빅이슈로 꼽혔는데요. 자, 전문가님,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반도체 실적주, 증권과 관심 폭발, 그 수혜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작년도 말만 하더라도 22년도를 주도할 업종은 어디인가라는 증권사의 물음에 10개 중에 9개의 증권사가 반도체 섹터를 뽑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22년도 와보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주가가 예전만큼 못하죠. 주가가 굉장히 최근에도 한 20% 정도 가까이 빠졌고, 최근에 이제 7만전자까지도 깨게 될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하락세가 좀 나온 상황입니다. 역시나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만 집중되는 이슈가 아니라 대장주가 못 가다 보니 반도체 장비 쪽 전체가 못 가는 상황으로 지금 직면한 상황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한 2월 달, 3월 달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그중에서도 옥석 가리기에 진행된 실적주에 대해서 증권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반도체, 기판 쪽으로 지금 좀 많이 수급들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에서 종목들을 좀 뽑아서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기판 쪽으로 좀 집중해서 봐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해성DS라는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차트 보게 되시면 지금 현재 그래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이 빠진 반면에 지금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1월 달과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확인이 좀 되실 텐데요. 해성DS는
리드 프레임과 패키징 기판을 동시에 생산해내고 있는 업체입니다. 작년에 이제 패키징 기판 쪽 앞으로 25년까지의 슈퍼 호황을 보고서 작년도 이제 500억 정도 투자를 집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1,500억 정도 예상되는 매출이 좀 추가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성 DS라는 종목 좀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요. 안 그래도 근데 일주일 전인가요? 추가적으로 3,500억 정도를 추가 집행해서 앞으로 이쪽으로 더 집중해서 양산을 하겠다. 또 이런 발표도 내놨습니다. 따라서 24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게 된다면 예상 매출액이 여기서만 약 1조가량이 추가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기업 분석, 여기 실적을 좀 보여드리자면요. 여기 보시는 대로 작년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 예상되었던 놈이 지금 올해는 한 1,100억 정도까지 상향되는 부분 확인이 되실 거고요. 연간으로 보시더라도 2023년부터 1,390억이라는 영업이익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년도보다도 약 45% 정도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주로서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코리아 서킷도 보시는 대로 지금 일봉상, 주봉상 굉장히 차트 고점이라는 걸 딱 보실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증권가에서도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코리아 서킷은 기존에 이제 하고 있었던 본업 외에 FC BGA 기판이라고 해서 지금 25년까지 좀 매출액이 크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 기판 쪽을 좀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2천억 정도 투자를 집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1,000억 정도의 플러스 알파로 매출액 증대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삼성전기, LG노텍, 대덕전자 등이 이 시장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좀 하고 있고 삼성전기가 한 1조 6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었고 LG노텍도 약 4천억 정도 그리고 대덕전자도 2,700억 정도 투자를 할 만큼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소분류 반도체 섹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서킷 역시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좀 보실 때에는 실적이 얼마만큼 증가되는지를 계속 체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차트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실적과 밸류에이션, 펀더멘탈 쪽으로 집중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만 하더라도 매출액 1조 4천억에 영업이익 800억 정도 지금 이렇게 나왔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기대 효과, FC BGA 기판 쪽에서 매출액이 제대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지금보다도 약 8천억 정도의 매출 증대 효과, 영업이익도 약 1,000억 정도가 개선이 되죠. 그렇게 되면 당기 순이익이 무려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 8,090억 정도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PER로 따졌을 때 한 6배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랠리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여러분들 오늘 시장의 좀 주도 테마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러시아산 목재 가격 20% 폭등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제 크게 급등이 나온 상황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게 원자재 가격 인상입니다. 사실 뭐 철강뿐만 아니라 뭐 사료, 비료, 곡물 가격까지 다 폭등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지금 현재 목재 가격까지 20% 정도 단기적으로 폭등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크게 부각받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됐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가 급등했는데 왜 관련주들이 뜨느냐? 일단 재고 축적을 위해서 사재기 현상이 계속됩니다. 당연하겠죠. 앞으로 6개월 뒤에 목재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재고를 충분히 쌓아놓기 위해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 그 과정 때문에 사재기 현상이 계속 연일되고 있고 역시나 가격은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내다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산 그 목재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에서 수입 2등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고 자체, 이제 그 가구 업체들이 다 쌓아놓겠죠. 그래서 가구 업체들이 이제 쌓아놨다 보면 역시나 재고 자산 효과까지 같이 불거질 수가 있다. 이것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왜? 원자재 가격은 지금 폭등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올라갔겠죠. 근데 원자재 가격은 이전에 좀 싼 가격에 우리 매수를 좀 해뒀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마진 스프레드를 크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뭐 한국 가구 이런 것들이 오늘 좀 크게 올랐어요. 크게 올랐다가 장 초반 크게 올랐다가 지금 내리막길을 좀 걷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을 좀 접근하실 때에는 너무나 단발성 이슈로 좀 매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죠. 99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런 종목에 이제 묻지 마, 따라가 매수세로 일임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제공약 포인트들을 언제든지 다시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서 천천히 저점에서 매집해 나가시는 전략들이 훨씬 더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두 번째 특징주 섹터까지 이렇게 좀 분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이슈들 좀 먼저 짚어봤습니다. 자, 일단 뭐 반도체 패키징이 여태까지는 좀 단순 부품 취급을 받아오면서 시장에서 저평가받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먼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주들 좀 짚어드렸는데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전쟁 불안감으로 계속해서 테마들이 돌고 도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목재가 움직이고 있네요. 관련해서 한국가구 NX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수범의 주문 현답, 문자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 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역시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 상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와 업종 분석까지 해봤으니까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일단 오늘 오전장 파란불 켜면서 시작을 했는데 자, 오전장 흐름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보시면 좀 재미없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시장입니다. 지난 이제 금요일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상승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장 초반보다 좀 올라왔네요. 한 6포인트 정도 빠진 2,723포인트, 코스닥은 927포인트를 좀 현재 유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하루에 좀 일가가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 개인과 외국인, 기관 역시나 첨예하게 대립되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죠. 개인 같은 경우가 코스피 코스닥 약 3천억, 2천억 정도를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동시에 양시장 매도를 하면서 시장 지수를 내리는데 좀 집중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하는 시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중대형주 위주로 좀 강한 하락세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중대형주 약세 이유가 이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도 조금 좋았다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추가적인 좀 하락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대다수가 이제 2차 전지 그 관련된 종목들은 또 한 종목씩 다 보유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2차 전지는 니켈, 리튬 등 이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배터리지 만드는 원자재 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버렸죠. 근데 지금은 당장 배터리 가격을 올려서 완성차 업계에 납품할 수가 지금 없는 단계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이제 테슬라 정도만 완성차에서 가격을 상승 랠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이런 곳들도 완성차에서 차량 가격을 올리게 되면 충분히 2차 전지 배터리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양대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 기관이 물량 던지면서 지수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원달러 환율까지 또 오늘 오름세 보이면서 외국인들 수급 불안성은 계속해서 좀 심화가 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장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전장 흐름 좀 함께 먼저 짚어봤습니다. 자, 이수범의 주문 현다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노란톡 역시 문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부터 진단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종목 이마트라는 종목이 좀 들어왔고요. 매수가 17만 원에 비중 60%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이마트 솔직히 모르는 투자자분 없으시죠? 대다수 이제 유통업계 최강자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대형마트 가실 때 홈플러스 아니면 이마트 많이 이용하시죠. 그만큼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진단을 스스로 하실 때에도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내가 가진 종목이 과연 실적 이 부분에 의해서 움직일 종목인지 혹은 실적이 아니라 테마와 이슈, 차트를 가지고서 움직일 종목이신지를 잘 구분을 좀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실적과 펀더멘탈을 가지고서 논해야 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펀더멘탈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 실적을 보게 되시면 이렇게 됩니다. 21년도,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매출이 어떻습니까? 꾸준하죠.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고 영업이익은 조금 변동성이 좀 있긴 합니다만 어때요? 1,500억에서 5천억대 사이를 계속 이렇게 오가면서 영업이익 꾸준하게 찍히고 있다는 모습이 확인이 되십니다. 그만큼 이제 적자를 생각해 볼 만큼 그렇게 위험한 종목군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마트 주가가 사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상으로도 꽤 많이 빠졌습니다. 네. 작년도 뭐 9월 달 대비해서는 무려 한 25%, 뭐 30% 가까이 이제 주가가 좀 빠진 모습들이 보이실 텐데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마트 유통에서는 이제 크게 앞으로 매출액 영업이익을 확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신성장 동력을 뽑고 있는 게 이마트에서도 쓱닷컴입니다. 쓱닷컴. 근데 쓱닷컴이 이제 앞으로 상장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결국은 다시 떼서 자회사가 나오게 되면 그만큼 이제 지분 가치에 대한 또 할인율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적용받게 되죠. 그 부분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그런데도 사실 다른 타사, 그러니까 타 경쟁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도 이제 뭐 당근마켓이라든가 뭐 오아시스 마켓 다 이용하고 계시죠. 쿠팡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커머스 시장을 이렇게 다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업체들을 한번 실적을 한번 보세요. 대다수가 적자입니다. 그나마 이제 오아시스 마켓만 조금 약간의 흑자이긴 합니다만 5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겨우 100억도 되지 않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몇 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쓱닷컴이 지금 굉장히 저렴한 밸류에이션이구나. 이거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뭐 오아시스 마켓이나 쿠팡 사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50불에서 주가가 확 빠져버리죠. 40% 이상 빠져버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 적자를 내기 때문에 꾸준한 자본 조달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3자 유상증자, 뭐 BW 발행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자본을 꾸준하게 조달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반면에 지금 쓱닷컴 같은 경우는 이마트의 자본력을 좀 같이 뒷받침을 해주면서 꾸준하게 좀 성장할 수 있다라.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마트 뭐 17만 원 정도에 물려 계시다면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비중이 60%라는 점.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17만 원 정도 매수 부근가까지 올라왔을 때 최소한 비중 40, 50% 정도는 정리를 좀 해두시고 그다음에
좀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리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섹터, 오늘 저희가 나가는 이런 추천주들 위주로 좀 비중을 좀 보시는 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뭐 굳이 뭐 손절을 계획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이마트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마트 뭐 유통주 안에서는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다만 지금 현재 비중이 좀 너무 크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고 방송 이 후반부에 나가게 되는 추천주 주목하셔서 좀 비중을 나눠서 담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문자로 254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서진 시스템 들고 계시네요. 서진 시스템 5만 5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15%입니다. 비중이 아까 첫 번째보다는 좀 적긴 한데 손실이 조금 큽니다. 지금 서진 시스템 34,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손실이 조금 큰데 자,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서진 시스템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 굳이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인데 비중도 뭐 15%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펀더멘탈적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차트와 좀 이슈, 재료 이런 거에 의해서 크게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좀 사업이 분류가 됩니다. 뭐 반도체 장비 쪽도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5G 쪽으로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손꼽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ESS 쪽도 좀 지금 매출이 좀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시겠지만 지금 그래도 서진 시스템이 다른 5G 종목에 비해서는 사실 하락률이 조금 덜해요.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덜합니다. 다른 5G 관련된 종목들은 고점들이 정말 많이 빠졌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반도체 쪽도 하고 이것저것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좀 집중되는 양상이 좀 덜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 이제 실적을 보시면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겠구나.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2020년도 역시나 뭐 코로나 위기에 제대로 타격을 받은 모습이죠. 매출액 3,200억에 영업이익 40억. 그 전년도가 540억이었다는 걸 감안을 해보면 10분의 1 토막 정도가 나게 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21년도부터 실적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고 말씀드린 대로 5G 쪽은 뭐였죠?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5G 기지국을 증설하려는 이런 그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끊겨 있었죠. 왜? 당연히 이제 코로나가 더 집중해서 지금 뭐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 코로나 방역 같은 거 많이 해줬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5G에 투자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G 쪽은 이제 앞으로 한 25년까지 굉장히 또 큰 바람이 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지금까지 소외되었다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앞으로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좀 꼬박꼬박 모아나가시게 되면 굉장히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유념 있게 좀 봐주시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매수가가 5만 500원이셨죠. 5만 500원이면 이제 주봉으로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요 정도쯤에 물리셨던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 뭐 한 2020년도 뭐 말이나 뭐 이 정도에 한번 물리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걸 봤을 때에는 지금 뭐 34,000원까지 빠지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 잡는 흐름 보이죠? 바닥 잡는 흐름이 충분히 이제 보이게 되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펀더멘탈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싸다. 지금 이제 매도할 타이밍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비중이 한 15% 정도 되시기 때문에 비중 확대 측면에서도 조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현금적인 좀 여유가 되신다면 비중을 뭐 한 5% 정도 더 늘리신다든가 아니면 최대 한 10%까지 조금 더 늘리시는 방법을 보시더라도 평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평단가를 낮추는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 목표가는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거라면 저는 5만 5천 원 이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전문가님 저는 좀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평단가를 낮추셨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에서 좀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상담까지 함께 했습니다. 서진 시스템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이 통신 장비주들이 이 5G 투자가 지연이 되면서 상당히 좀 많이 소외를 받아왔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다시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비중을 좀 더 실어서 평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좋겠다라고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평단가 낮추고 난 다음에는 뭐 목표가 조금 더 길게 본다면 55,000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조금 짧게 보신다면 지금 매수가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렇게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까지 함께 했고요.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자,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역시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담 189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CS 윈드 들고 계신데요. CS 윈드 8만 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은 25%고요. CS 윈드도 역시 지금 63,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손실이 조금 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움이 필요한 시청자분들 정말 많으신데 자, CS 윈드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CS 윈드도 좋은 종목입니다. 펀더멘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이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은 풍력 타워를 만드는 전 세계 뭐 1등 업체죠.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을 가진 업체고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사실 패러다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패러다임, 기다란 패러다임에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크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섹터들은 사실 장기 투자를 하셔도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고요. 이런 종목에 뭐 10%, 20% 물려 계시다라고 저한테 이제 뭐 질문을 주신다면 마음 놓고 들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종목에 대한 좀 확신을 갖고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상풍력 쪽은 여러분들 지금 가장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이 유럽이에요. 지금 유럽에서 지금 미국, 뭐 중국 논할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유럽 쪽에서 굉장히 크게 투자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지고 있고 오늘도 이제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해상풍력 쪽에 지금 유럽이 너무나 진심인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기존의 목표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단계로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렇게 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국제유가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또 투자 또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봐주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보시면 2017년도부터 한번 쭉 보세요. 실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셔야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셔야 돼요. 자, 2017년도부터 보세요. 매출액 3천억에 300억밖에 안 되던 이런 회사가 무려 4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매출액 1조 2천억에 영업이익 1,000억. 무려 3배가 성장해요.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24년까지도 보시면 어떻게 돼요? 또 영업이익이 3배 가까이 이제 펌핑업이 되죠. 그만큼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신패러다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잘 끌고 가시는 분들이 이 모든 몫을 다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다만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약 8만 원 정도 되시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주봉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매수가 약 8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요 정도쯤에 이제 물리신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됩니다. 뭐 작년도 뭐 한 1월부터 한 7월 사이에 물리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 정도 선에서는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 20% 빠진 거? 걱정하실 거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괜찮아요. 그리고 특히나 뭐 지금 비중이 약 25%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매수가까지 회복하는 데까지 충분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비중이 크다 하시면 비중 절반 정도 매수가에 덜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장기 투자도 가능해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목표 주가 사실 1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전고점 10만 8천 원이 아니라 뭐 11만 원, 12만 원까지도 최고점, 신고가 행진하는 모습까지도 충분히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꾸준하게 한번 들고 가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은 그래도 상당히 잘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보다 조금 내려가 있어서 그게 걱정이셨을 것 같긴 한데 뭐 최근 들어서 텍소노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 그린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CS 윈드의 앞날이 상당히 창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좀 손해를 보고 계셔서 걱정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마음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수만 전문가님이 매수가까지 돌아올 것 같고 좀 더 길게 보면 전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까지 확인해 봤고요. 네 번째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SGC 에너지인데요. 7569님이 보내주셨네요. 45,0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비중이 10%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지금 좀 수익 보고 계신 분이 나왔습니다. 자, SGC 에너지 지금 현재가가 51,600원 선인데 이렇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또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이게 또 궁금해지실 텐데 자,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SGC 에너지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2010년도 초반 때 이제 좀 제가 직접 좀 투자를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좀 잘 아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군장에너지라고 하는 이제 집단에너지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OCI 그룹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쪽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군장에너지라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사실 집단에너지 쪽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이 굉장히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S&P라고 하는 개통 한계 가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전기를 생산해내죠. 발전소니까 전기를 생산해낼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어디에 팔아야겠죠? 이건 한국전력에 팝니다. 전기는 한국전력에 팔고 거기서 발생하는 스팀이라고 하는데 스팀은 이제 그 부근에 있는 공장 단지 쪽으로 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스팀과 이제 그 전력 매출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S&P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천연가스 가격과도 좀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LNG 가격이 많이 폭등했죠. 관련된 매출이 끊임없이 지금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좋은 좀 특수한 케이스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매출액이랑 좀 이걸 봐드리면 역시나 마찬가지죠. 2021년도에 매출액이 1조 8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계상됐던 굉장히 큰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22년도 어떻습니까? 올해도 2조 4천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2,200억 정도까지 커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 뭐 LNG 가격이 이렇게 정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뭐 계속된다든가 아니면 러시아의 이제 뭐 에너지 수출을 뭐 금지시키는 이런 것들이 계속 오래 가게 되면 사실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뭐 폭락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추세만 잘 유지만 된다면 사실 매출액 영업이익 꾸준하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공룡 같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도 역시나 흐름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죠? 뭐 하락장, 뭐 작년도부터 시작했을 때 작년도 뭐 하반기부터 시작했을 때 우리 시장은 굉장히 크게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GC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아무리 많이 빠지더라도 어떤다?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인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딱 끌어올려준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특이하게 종목 진단에서 이제 재료주, 테마주 이런 것들이 좀 안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종목들 추세를 보시면 모두 펀더멘탈 쪽으로 집중해서 이쪽을 집중하셔야지 차트만 놓고서 뭔가 뭐 여기서 팔고 여기서 올라가면 뭐 익절하고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을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시는 실적도 분기별 실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끌고 나가셔야 됩니다. 네, SGC 에너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자, 종목 상담 지금 신청 많이들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훨씬 더 정확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역시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님
플랫폼의 노란톡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9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카카오 들고 계신데요. 15만 2천 원에 매수하셔서 비중이 40%입니다. 카카오 지금 현재 10만 4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카카오라는 종목 자체는 걱정은 안 되겠지만 근데 지금 손실액 때문에 걱정 좀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카카오라는 종목, 제가 이제 주변에 물어보면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갖고 있어요. 거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으로 많이 보유한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그만큼 작년도, 재작년에 이제 그 주가 상승률이 워낙에 돋보였던 종목이다 보니까 다들 관심이 없으실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자회사들, 뭐 카카오페이부터 시작해서 카카오뱅크 열심히 또 상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또 공모주청에 열심히 하셨었죠. 그래서 뭐 수익 많이 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슈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워낙에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많이들 좀 보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카카오가 역시나 배신을 많이 때렸죠. 이제 임원진들이 뭐 대규모로 또 매도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하다못해 뭐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또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정부의 규제가 또 있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주가가 또 한동안 많이 또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또 이번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 이런 또 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또 완화하겠다라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카카오 관련된 또 이슈들 그리고 뭐 나는 연봉 안 받아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올 때까지 연봉 안 받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워낙에 이제 또 쇼맨십 같은 부분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조금 좀 환호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이제 뭐 매출과 영업이익을 논하기에도 사실 너무나 덩치가 큰 그룹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정말 꾸준하게 상승하죠.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5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그룹이 있다,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도 정말 매수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큼지막하게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실 때에는 대다수가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을 때 신규로 진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진입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실수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카카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주봉 한번 보시면 대다수 지금 개인 투자자들 제가 종목 상담 해드리다 보면 대다수가 물려있는 가격대 언제냐면 여기 꼭대기 17만 원 선 이 부근에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15만 원 요 정도도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좋다 하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이제 매수세로 일임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런 부분은 좀 고치셔야 될 습관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지금과 같은 바닥권에서는 안심하고 저 같아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신 분들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카카오 비중이 40% 정도 되시기 때문에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크다는 게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전략을 잡아들기 어려워요. 왜? 추가 매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중 자체는 사실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조금이라도 비중 덜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카카오라는 게 한동안 워낙에 꾸준하게 이거 보시는 대로 2020년도에 3만 원짜리였어요. 자, 근데 17만 원까지 이 대형주가 1년도 되지 않아서 5배 정도가 넘게 그 성장을 했고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까지 다시 전고점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 지금 이제 물리신 분들이 조금만 올라오면 내다 파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 좀 조언을 좀 드려보자면 최소한 13만 원, 13만 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좀 덜어내세요. 좀 아쉽더라도 비중을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해서라도 손실을 좀 보시더라도 지금은 좀 13만 원 정도에서 좀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덜어낸 걸로 차라리 지금 현재 주도주 섹터, 주도주 업종을 좀 공략하시는 방법으로 하신다면 오히려 손실 메우시는 데 시간이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고점까지 가려면 길게는 2년 이렇게도 걸릴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자회사들 상장도 워낙에 문제시가 많이 됐고 특히나 이제 할인율까지도 이제 감안을 하게 되면 사실 카카오는 앞으로 매출 영업이익 정말 꾸준하게 50%씩 연평균 50%씩 무조건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 거기서 실망 매물 다시 쏟아지면서 다시 전저점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지금 카카오 우리 시청자분 손실액이 좀 큰 상황인데 이게 손실액이 복구되는 거를 오롯이 다 기다리다 보면 2년까지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좀 손해를 보시더라도 13만 원 선에서 비중 좀 덜어내시고 현재 주도주 섹터로 조금 갈아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도 이 투자에 또 좋은 방법이 될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898님이 보내주셨네요. BH 24,00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BH가 최근 들어서 연일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좀 언제 매수하셨는지도 궁금해지고 자, BH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BH라는 종목도 사실은 괜찮은 종목이에요. 아마 뭐 증권사 뭐 레포트 때문에 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종목입니다. FPCB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쪽이 이제 또 폴더블 쪽이랑도 같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뭐 파인테크닉스라든가 KH바텍과 같이 또 이제 또 폴더블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쪽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너무나 꾸준하죠. 괜찮습니다. 괜찮게 이제 매출의 흐름이 가고 있어요. 지금 21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 한 1조 정도에 영업이익 한 700억 정도 나오던 회사인데 앞으로 22년도, 23년도, 24년도 어떻죠? 점점 늘어날 것으로 또 시장에 대한 전망, 기대감이 지금 조금 실려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차트적으로도 좀 봐드리자면 역시나 저평가. 가장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더라도 정말 시장에서 뭔가 무적이 될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저평가예요. 저평가. 그래서 저평가. 그동안 이제 저평가됐었던 게 어떠한 재료 하나 때문에 부각이 되면서 재료도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싸? 펀더멘트 이렇게 쌌어?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하게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이렇게 이거 보시는 대로 이 일봉입니다. BH 일봉 보시면 어떻게 돼요? 꾸준하게 쭉쭉쭉쭉 올라오죠. 이렇게 저평가 된 지가 사실 지난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겨우 일주일 만에 어떻게 됩니까? 1, 2주 만에 주가가 20% 넘게 이렇게 치솟기도 합니다.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항상 저평가와 고평가 이 사이로 오가기 때문에 주가라는 건 비이성적일 때가 있고 이성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판단하는 게 이제 투자자 몫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를 반영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항상 재료라는 게 하나가 또 튀어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주가는 뭐 20%, 30% 화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24,000원에 20% 지금 약간 뭐 수익권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좀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를 좀 설정을 좀 해드리자면 사실 이 주봉 월봉이 좀 의미가 없을 부분이긴 합니다. 워낙에 이제 박스권에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1차 단기적 목표가로 한 28,000원 정도 좀 설정을 좀 해드릴게요. 이 부분에서는 비중이 아까 20% 정도 되시기 때문에 뭐 절반 정도 청산하시고 나머지 비중만 조금 더 들고 가시는 홀딩하는 방법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H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이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역시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수범 전문가님의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 고민을 덜어내 주실 추천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당연히 뭐 추천주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추천주를 일단 한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일단 STX 엔진이라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X 엔진은 선박용 엔진과 그리고 방위산업용 엔진을 동시에 이제 납품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조선주 랠리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하다못해 대장중이 뭐 현대미포조선까지 그래도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잘 올라오는 모습들 많이 연출이 되실 텐데요. 사실 조선주는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습니다.
호재라고 한다면 지금 선박 가격이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인데 오늘도 이제 공시가 하나 떴긴 했습니다만 LNG 선박 같은 경우가 한 척당 2,800억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작년도에 이제 분석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약 2,200억 정도에 머물렀었던 선박 가격이 2,800억까지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조선가, 그러니까 신조선가 지수라고 하는데 신조선가가 크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러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개선되는 효과가 있겠죠. 물론 이제 악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철강 가격 자체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웬만하면 이제 저가 수주를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가 수주를 따내고 LNG 선박 같이 이렇게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따내게 된다면 지금 일본, 중국 업체랑 비교할 것도 없이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우리가 가장 앞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쪽은 조금 관심을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당연히 조선 기자재 업체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STX 엔진이라는 종목을 갖고 나온 이유는 사실 실적 개선 효과도 조금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거 못지않게 뭐가 있다? 약간 재료도 같이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중소형주가 사실 급등 랠리에서 훨씬 더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STX 엔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상한가까지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크게 화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21선을 딱 지금 21선 부근에서는 무리 없이 좀 잡아나가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특히나 또 재료로도 선박용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또 국채까지로 같이 선정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료가 터지든 아니면 조선주의 랠리가 같이 터지든 할 때 다시 한번 주가 반등세가 크게 나올 여지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STX 엔진 같은 경우는 매수가 13,500원, 지금 현재 13,700원 오가고 있는데요. 이 정도 부근에서는 충분하게 여러분들 매수 가능하다 판단이 되고요. 자, 목표 수익률로는 일단은 3%를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3% 제시를 좀 해드릴 테니까 3% 이상에선 자율적으로 익절을 해주시고 혹시나 조금 더 목표 주가 좀 길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차기 목표가까지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 재작년 즈음에는 우리 조선주들 발목을 붙잡았던 게 이 저가 수주 물량들이었었는데 그 저가 수주 물량들이 이젠 좀 소진이 되고 특히나 작년부터 고부가 가치 선박들 수주했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연이어 들려오면서 우리 조선주들의 시기가 좀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소형 부품주에 관심 좀 높여서 잡아두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추천주 STX 엔진 받아봤는데요. 지금 현재가 13,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3,700원 현재가나 13,500원 선에서 매수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 수익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종목에 대한 이 고민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자, 물론 오늘 1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자,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